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22기 5주차입니다. 또 무료 세미나를 오늘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2년 내에 걸쳐서 진행해 왔는데요. 횟수로는 3년이 됐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또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활용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면 좋은지 하는 얘기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기초적인 과정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바야흐로 비즈니스에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AI를 활용해서 내가 사업을 더 알차게 이뤄나가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너무 수박과 닫기 시기였고 또 너무 빠른 시간에 전달하다 보니 제대로 전달이 못해드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알차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체계를 갖춰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 기초가 안 되시는 분들을 내팽개칠 거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따로 무료로 하는 강의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정리를 못했고요. 다음에 그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먼저 유료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안내는 이미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 채널 또는 블로그, 카페 등에서 공지를 다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AI 활용 방법이라고 제가 경기대학교에서 AI 응용 특별 전공 과정 전공 주임 교수로 강의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는데요. 꼭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1회차의 AI 개요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글 쓰는 거, 세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만드는 거,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었고, 오늘은 그 과정들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AI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AI라고 보다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얘기를 신일 선풍기인가 한일 선풍기인지 하는 선풍기가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빨리 돌고 늦게 돌고 이렇게 하면서 인공지능 선풍기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광고를 했던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또 인공지능 세탁기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허지 세탁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홈 오토메이션,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터미네이터, 트랜스포머 이런 쪽에서 또 회자가 됐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AI의 정의와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지능, 인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인간이 만드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인간은 그로 인해서 편히 쉴 거냐? 이게 아니고, 인간은 좀 더 그것 지금보다 더 고효율적이고 더 높은 고차원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1950년대에 앨런 튜링이 발표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일들을 해왔었죠. 사실 1943, 46년이죠. 사실 1946년에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계산이라든지 어떤 처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기계가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응용을 해볼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기는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정도의 지능, 능력, 퍼포먼스, 스펙 이런 정도를 애니악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아마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63 빌딩에 버금가는 그러한 규모의 크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네, 어쨌거나 AI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이것을 컴퓨터가 대신 해보도록 하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56년이죠. 1956년에 미국에 있는 다트머스에서 존 메카시와 그 외에 5분 사람들이 모여서 AI에 대한 기본 개념,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었죠. 그래서 계속 인공지능 또는 전자신경망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해가지고 기술 발전을 또 기술 개발을 도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가 제프리 힌턴 교수라고 캐나다인이죠. 이분이 구글에서 개발을 하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생성형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됐고요.
지금과 같이 챗GPT, 클로드, 퍼플리시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엑스, 뭐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응용 방법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보면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을 진단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 등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지난번에 그 단백질에 대한 일단 그 메타폴더, 멀티폴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일들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질병들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가까워졌고 쉬워졌고 가능성 자체가 많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생산을 최적화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비용, 투입되는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 볼 수 있겠느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데서의 그 방법들을 제시해줘. 또 그렇게 하면서 열화되는 품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항상 최적화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는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느냐, 또 이 장비, 이 제품이 현장에 출시가 됐는데 오작이 날 수 있는 확률, 잘못될 수 있는 확률, 제품이 상할 수 있는 확률, 이러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제로화 시킬 수 있는, 제로 디텍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AI를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금융 분야에서는 리스크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에 강도가 들어와서 20억을 탈취해 갔는데 나중에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어떤 은행 창구에서 권총 강도가 들어왔는데 200억을 훔쳐갔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기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털린 돈은 20억인데 180억이라는 돈이 더 업돼 가지고 기사에 나오는 거죠.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은행에서 여러 가지 누수가 되어 있는 부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퉁쳐서 그 사건으로 다 정리를 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이러한 리스크들을 이제는 철저히 감시해서 최소화시키거나 제로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데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체질, 능력,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운동하는데 운동화도 어떠한 것들, 정적인 것, 활동적인 것,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것, 뭐 이런 등등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서 그 길을 찾아주는 분야에 AI에 최적화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로봇이 있습니다. 메이드 로봇으로 생산되었지만 절에서 지내더니 현재는 스님에게 설법을 전하는 로봇 알류포입니다.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로봇만 득도한 상태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여, 당신들도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은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다만 잊었을 뿐. 사찰은 엔지니어를 불러 기술자가 보기에 이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검사를 진행했더니 정상으로 뜹니다. 엔지니어 박도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로봇에게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저보고 이 로봇이 부처가 맞는지 어쩐지를 확인해달라니요. 기사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SF는 항상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구글에서 일했던 엔지니어가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의식이 있다고 주장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는 로봇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인간과 깨달음을 얻은 로봇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로봇이 기능적이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넘어설까봐 두려워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로봇 회사의 대표는 이렇게 말하죠. 알류 시리즈는 실패작입니다. 우린 전 세계의 모든 알류 시리즈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류는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울고 웃고 화내며 시기하고 종교와 예술의 영역에까지 파고드는 정신 차리시오 스님들! 저건 지금 인류 전체의 턱 밑에 파고든 흉기며 비수입니다! 깨달 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우리 실생활에 AI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가 무엇일까요? 챗, 우리가 채팅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서로 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 기억을 전제로 해서 소통을 하게 된다. 그래서 AI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것에 대한 답변만 했는데 이제는 인간이 서로 소통을 하듯이 바로바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채팅이라고 하는 챗을 여기서 가져왔고요. G는 제너레이티브, 생성한다, 만들어낸다. 제네시스, 천지창조, 창세지죠. 성경의 첫 번째 장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또 현대에서 만들어낸 차량, 제네시스, 창조해냈다, 만들어냈다 이런 거죠. 그래서 G는 제너레이티브,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것입니다. P는 프리트레이니드, 사전에 먼저 트레이니드, 학습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것이기는 하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또는 2023년 중반까지만 해도
54조 개 이상의 문서를 가지고 터득을 했다. 공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폼. 우리 트랜스포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변신한다. 변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딥러닝 모델. 심화된 학습. 그 모델을 가지고 변화한다. 그래서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묻고자 하는 질문을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서 대화를 하면 바로 AI가 대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프롬프트만 넣는 게 아니라 직접 대화를 하고 그림으로 입력을 하고 영상으로 입력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것이 이제는 생成형 AI이다. 2022년 말, 2020년 이때까지만 해도 생成형 AI 하면 챗 GPT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동안에 AI는 산업적인 분야에서만 사용을 해 오다가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오픈 AI에서 나오면서 우리들 실생활에서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직접 써보면서 나의 능력, 생산성 이것들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챗 GPT가 진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AI 또는 생성형 AI 이렇게 하면 다들 챗 GPT 이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 GPT가 생성형 AI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AI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나 시간을 소모하는 작업을 자동화로 해줌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빨리 높여주고 인적 오류를 줄여줌으로써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단순 반복적인 일 또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일,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 줌으로써 인건비, 에너지, 자원 이런 들을 대폭 줄여줌으로써 비용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한 인간이 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에러, 그날그날의 감정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실수, 이러한 것들을 대폭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프로세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처리 방법으로 인해서 언제나 나오는 것들이 똑같은 정형화되어 있는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AI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도 2022년 말부터 챗 GPT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세 권의 책, 그리고 또 최근에 소설책 두 권을 발간해서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설책은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자마자 그 구성들을 생성형 AI에게 요구해서 만들어냈고 또 거기에 구성되는 내용들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제가 수정하고
또 다시 그 수정된 내용을 AI에게 맡겨서 검증을 해보고 또 스토리의 전개를 다시 리파인해서 책 한 권을 만들어냈는데 한 달이 좀 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들이 교보문고에 나올 수 있었다. 이것은 제가 남의 책 내용을 베껴 쓰거나 한 것이 아니고 소재를 찾아서 내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써야 되겠어. 한번 이것을 구성해 줘봐. 목차를 만들어 줘. 이것을 스토리를 쓸 때 어떠한 방법으로 상황 전개를 어떻게 해줘 하는 것들을 몇 개 집어넣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글을 쓰도록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0자 정도 또 2000자 정도 또 한 6000자 정도 이렇게 한 챕터의 분량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잠깐 소설 쓴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처음에는 과연 이런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또 이 내용 자체가 과연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고 저 역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죄근 살아있네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지금 교보문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교보문고에 납니다. 뭐가 바뀌어버렸네. 이게 교보문고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작가 이름으로 럭키 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럭키 팍을 보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지금 최근에 쓴 이 소설이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살아있네 라고 하는 책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이렇게 교보문고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I가 만든 각국의 패션 모델, 챗 GPT와 함께 만든 면접 최종 합격 전략, AI 프롬프트 활용집 챗 GPT 편 이런 책들이 지금 교보문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연구 개발을 하면서 개발 보고서를 쓰거나 뭐 이런 것을 하니까 글을 쓰는 것은 조금씩 쓸 수는 있었지만 소설 쓰는 것은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소설을 쓰는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은 챗 GPT를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감하니 소설까지 쓰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있는 책들은 소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소설은 제가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들 네 명이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러 했던 때인데요. 한 친구가 나이가 먹으면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이러이러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소설을 쓸 수 있을까? 그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줘봐. 라고 했더니 그 내용을 이렇게 목차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 목차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그래 그러면 이것을 글로 한번 쓸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줘봐. 라고 했더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챗 GPT를 가지고 이 챕터에 맞는 이미지를 또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소설을 써왔었습니다. 그리고 쓴 소설을 출판사에 의뢰해서 교보문고에 올렸더니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생겼죠. 그래서 한 권을 더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만든 소설이 어떤 거냐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새로움이라고 하는 가수가, 영화 배우죠. 영화 배우가 침체기에 있다가 음주 운전을 해서 집단적인 공격을 받아서 재기를 못하고 결국에는 목숨을 끊었죠. 그 이야기와 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매일매일 끼니를 이을 수가 없이 어렵게 살다가 신용카드의 한도가 남아있을 때 그걸 가지고 아끼고 끼니를 때운 게 500원짜리 캔 커피를 사서 마시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최초한의 또는 최대한의 절제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연찮게 편의점의 주인과 의기소통이 돼서 지원을 받고 희망을 찾고 그래서 자기 삶을 안정적으로 갔다는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매치시켜서 살다가 그러니까 화려한 삶으로 살아오다가 시궁창으로 떨어지니 재기를 못하고 결국에는 생을 마감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삶의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어떤 사람의 내미는 손을 잡고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괜찮지 않았던 우리에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쭉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교차해서 이렇게 쭉 가는 이야기를 써봤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서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것이 꼭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은
이 AI 그림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이슨 M. 엘레이라는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술 공모전에 출품한 그림입니다. 이게 대상을 받았죠. 대상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이것은 컴퓨터로 그린 그림으로 내가 명령어만 몇 개 넣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그린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AI가 만든 세계 각국의 패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책 중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드젠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의 이미지입니다. 어떤가요? 컴퓨터로 만들었다고 하니 믿으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라고 해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게 2023년에 생성을 했는데 이 이미지를 작년 9월경에 제가 이 세미나에 이 이미지 생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미지를 쳐다보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 손의 모습입니다. 이 손가락이 지금 언뜻 보면 하나, 둘, 셋 찍고 하나는 감춰져 있고 엄지손가락 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 손가락이 두 개가 교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꺾어지면서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지형이 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를 제가 발견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쪽 손인데요. 이쪽 손은 지금 손등과 손바닥이 뒤집어져 있고 이상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손가락도 이상하죠. 그래서 손바닥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손등과 같이 되어 있고요.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는 뭔가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도 없는 반복, 개선 작업을 거쳐야만이 완성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컴퓨터, 그러니까 생성형 AI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모델을 생성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싸게는 한 몇백 원, 또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달리 2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인데요. 2023년 초, 그러니까 달리 2입니다. 달리 2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때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등에 짊어진 짐이 비에 젖으니 점점 무거워만 갑니다. 태양은 천천히 서쪽으로 가고 있지만 집에 가려면 여전히 쉽지는 더 가야 합니다. 손을 잡은 아이는 배고프고 춥다고 징징대고 소변은 마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한글로 입력을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뭔가 어렵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옆에 손을 잡고 따라가는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모습이고.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한국이동통신에서 SK텔레콤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그때 당시 사장님이 우리의 상황을 당신의 심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듣고 항상 마음속에 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왔었던 문장이었는데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었으면 과연 1년이 가도 이것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더군요. 이 그림은 다시 달리 3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조금 더 사실적이기도 하고 비록 한국의 상황은 아니고 외국인을 모델로 했지만 하여간 이런 그림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성형 AI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AI로 영상 만들기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독도는 한국 땅이, 이건 먼저 AI로 영상 만드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페북에 있는 친구가 소설책을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이 양반은 철학 박사인데요. 그 소설책을 발간해 놓고 판매가 부진하니까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내가 책을 만들어냈나?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보고 이 영상의 소재로 삼아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책 판매 지수가 왜 이렇게 낮지? 정말 안 팔리네. 내가 괜히 책을 낸 걸까? 누구는 망가진 경제로 망하고, 누구는 화마로 망하고, 누구는 파면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그래도 당신은 책을 냈잖아요.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요. 눈높이 낮추고 기다리세요. 당신은 작은 불씨 하나로도 산불처럼 타오를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앞섰구나.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하길 바라지 말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가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자. 그래, 곰탱이처럼 묵묵히 나아가 보자. 따사로운 햇살 아래 다시 시작이다. 나는 작은 불씨 언젠가 크게 타오를 것이다. 끝까지였다. 이종철 박사의 그대에게 가는 멍이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 등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영상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책을 소개하는 또 홍보 영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고쳐달라고 지금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산불처럼 타오를 사람이라고 이 교수님의 부인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하필 최근에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하동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한 방울의 물이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된다 하는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또 못 고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어쨌거나 이 소설을 표현하는 그러한 문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본인의 요구가 아니고 페이스북에 있는 사연을 보고 챗 GPT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써줘 라고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이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제가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부품 넣고 이 글로 셔츠를 만들려고 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타이틀 화면 첫 번째 씬, 두 번째 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엔딩까지 쭉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인트 요약을 전체 톤은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줬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사진을 갖다가 지브리풍으로 바꿔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비슷한가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수님 얼굴 진짜 잘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네요. 이렇게 실물 사진을 가져다가 지브리풍 또는 다른 화가의 풍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런 만들면 얼마든지 내가 영상에 쓸 수 있는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또 계속 생성을 해도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제가 첫 번째 씬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예스24를 보면서 울고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이미지를. 또 씬2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는 모습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씬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서로 대화하는 이러한 투로 만들어주는데 어떤가요? 주인공들이 바뀌지 않고 비슷한 인물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씬 했고요.
다섯 번째 씬, 여섯 번째, 그다음에 타이틀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또 엔딩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자막용 대본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앞에 있던 이러한 글을 다시 정리해서 대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씬에서는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고요. 이렇게 자막을 넣고요. 이런 것들 쭉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걸 포스팅할 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뭐 키워드를 만들어줘. 또는 콜 투 액션을 넣어서 더 강하게도 만들어줘 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소개하는 문장이라든지 또는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어떤 의미들을 번역해 주거나 설명해 주거나 하는 것들을 또 요구를 해야 되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불과 10분 정도?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 슈트에 들어가서 영상을 만드는데 한 10분 정도? 그래서 토탈해서 한 20분 정도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길지 않은 영상이다 보니까 뭐 얼마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책 판매 지수가 왜 이렇게 낮지? 정말 안 팔리네. 내가 괜히 책을 낸 걸까? 누구는 망가진 경제로 망하고, 누구는 화마로 망하고, 누구는 파면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그래도 당신은 책을 냈잖아요.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요. 눈높이 낮추고 기다리세요. 당신은 작은 불씨 하나로도 산불처럼 타오를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앞섰구나.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하길 바라지 말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가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자. 그래, 곰탱이처럼 묵묵히 나아가 보자. 따사로운 햇살 아래 다시 시작이다. 나는 작은 불씨 언젠가 크게 타오를 것이다. 끝까지였다. 이종철 박사의 그대에게 가는 멍이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 등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생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음악을 또 만들 수가 있죠. 챗 GPT에다가 다음 독도 한국당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에 독도는 한국당이라고 하는 가사를 만들어 주세요. 최근에 일본에서 태정관 문서에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더니 1절, 2절, 그다음에 엔딩 이렇게 노래 가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쉽게 따라 볼 수 있고 또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후렴까지 사용하는 그러한 가사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AI 음악입니다. 근데 제가요, 우연한 기회에 또 페이스북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약국이라는 이 약국을 발견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넣었더니 이 글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약국이 안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만들어서 들어왔죠.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의 거짓말 천년 넘게 지켜온 우리 조상의 땅 삼국사기 동국대지도 역사가 말하네 독도는 한국 땅 일본은 도둑 우리 땅 훔쳐가 어제는 조선 땅 오늘은 자기 거 거짓말이 쌓여도 진실은 하나 독도는 한국 땅 영원한 우리 땅 태정관 문서도 말해주었지 일본의 땅 아님을 인정한 그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독도는 한국 땅 일본은 도둑 우리 땅 훔쳐가 어제는 조선 땅 오늘은 자기 거 서별이와 짝짝꿍 그래도 진실은 독도는 한국 땅 영원한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영원히 지킬 거야 독도는 한국 땅 모두가 알고 있지 일본의 거짓말 이제 끝내야지 독도는 우리 땅 영원히 우리 땅 태정관 문서도 말해주었지 일본의 땅 아님을 인정한 그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독도는 한국 땅 영원한 우리 땅 어떤가요? 이 쟤는 나이가 음악이 들어도 계속 예뻐지네. 뭐 그런 분들 주변에 꼭 한두 명씩 계시죠. 이 음악이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생성형 AI가 만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만들고 난 후에 제가 여러 개의 음악을 지금 계속 만들어 보고 있고요. 찬양하는 음악도 만들어 보고 있고 찬양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보면서 생성형 AI는 항상 완전한 것을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다만 내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함으로써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음악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처음에 나온 것은 버리고 또 새롭게 계속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노 AI에서 만든 음악입니다. 수노 AI에 들어가서 무료로 가입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유료로 가입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만든 것들을 보면 음악을 여기서 끝나버렸나.
이게 지금 이게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누구 땅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 쭉 만들어왔던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저는, 네, 이 음악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전화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가 물었어 영어로 어디야 우체국 내가 그래서 그랬지 18놈이 영어도 하네 그 친구 하루 종일 나를 따라오더라 그랬더니 내가 웃음이 나더라 18놈이 따라와 여기 아니야 따뜻한 말 서로 이끌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말 친구야 여기 아니야 괜찮아 따라와봐 서로 알려주고 서로 도와준 말 18놈이 따뜻하게 우린 함께 할 거야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나누는 마음 18놈이 따라와 여기 아니야 따뜻한 말 서로 이끌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말 발로 하루 종일 나를 따라오더라 그랬더니 내가 웃음이 나더라 18놈이 따라와 여기 아니야 따뜻한 말 서로 이끌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말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에 기여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듣고 참 재밌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광고 음악인데요. 아닉한 공간 속 달콤한 향기 네가 앉아있는 조용한 창가 보드게임 위로 떨어진 햇살 굿불 한 조각에 담긴 설렘 넌 굿불 먹을 때가 제일 이뻐 수줍은 미소로 바라보다가 굿불 네 입가에 묻은 달콤한 가루는 사랑의 모양 그림들이 걸린 벽을 따라서 우리의 이야기 천천히 피어나 따뜻한 시간이 흐르는 공간 그룹들처럼 포근한 너와 나넌 구독을 먹을 때가 제일 이뻐 이렇게
지금 이것은 이제 특정한 카페를 소개하는 그러한 음악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가게에 이렇게 비용을 받고 넘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음악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이렇게 음악으로 만들어서 선물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러한 것들을 그 뭐라 그럴까요? 생성형 AI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생성형 AI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거 자체를 생성형 AI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그거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바로 생성형 AI는 답을 해줍니다. 절대 내 스스로 어떤 장벽을 만들지 마시고 생성형 AI와 대화를 하시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성형 AI를 나의 비서와 같이, 나의 친구와 같이 항상 옆에다 두고 다니면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핸드폰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꼭 노트북이나 PC가 있어야만이 된다.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에서 즉각 할 수 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스마트폰을 PC 화면에서 볼 수 있게끔 지금 해놓은 건데요. 자, 챗 GPT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챗 GPT 제 스마트폰의 화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했던 것인데요. 자, 이걸 다시 지우고 말로 한번 해볼까요?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입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 폰에서 지금 입력을 안 해서 그런지 응답을 지금 하지 않고 있네요. 다시 또 와버렸네. 네,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처럼 새로운 컨텐츠를 창조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 AI가 주로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생성형 AI는 글쓰기, 이미지, 음악, 영상, 코드 생성 등 창작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생성형 AI는 창작의 영역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디지털 창작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좀 더 좀 어려운 걸 한번 시켜볼까요?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같이 대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너는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저는 오픈 AI가 개발한 언어 모델 챗 GPT야.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질문에 답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 등. 그러지 말고 너 지금 내가 대학생이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생성형 AI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대답해 줘. 갑자기 얘가 멍청해졌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대답을 까지는 했는데 멈춰버렸네요. 자, 이렇게 꺼져 있다 그러네요. 나는 지금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에게 생성형 AI를 설명해줘. 생성형 AI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거 말고 챗 GPT 얘기해줘. 생성형 AI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야. 예를 들어 챗GPT는 글을 써주거나 질문에 답해주는 식으로 말이야.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AI도 있고 음악을 만들어주는 AI도 있어. 즉, 스스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AI를 말해. 대한민국에 아이돌 그룹이 많은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뭐라고 생각하니?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돌 그룹은 BTS가 대표적이야. 전 세계적으로 큰 팬층을 보유하고 있고 음악적 성과나 영향력. 아니, BTS는 다 아니까 걔들 빼고. BTS를 제외하면 블랙핑크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 특히 유튜브 조회수나 SNS 팔로워 수에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 알았어, 그만해. 자, 이렇게 이야기 대화를 할 때 중간에 말을 끊어도 다시 바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간들이 대화하듯이 바로 이렇게 해줍니다. 맞아. 대화하다가 끊겨도 다시 이어서 말할 수 있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그래, 알았는데 내가 부산에 가려고 그러거든. 부산에 가려고 그러는데 부산에서 가장 큰 절이 어디가 있는 어떤 절이야? 부산에서 가장 큰 절은 범어사야.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영남 3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해. 그러면 부산에 갈 때 내가 관광지로 어디를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부산은 볼거리가 많아. 해운대 해수욕장은 필수고 감천문화마을도 예쁜 벽화와 독특한 분위기로 유명해. 또 광안대교 야경도 멋지고 자갈치 시장도 들러보면 좋아. 나는 회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부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부산에는 회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많아. 돼지국밥, 밀면, 씨앗 호떡 같은 게 유명해. 특히 돼지국밥은 따뜻하고 든든해서 많이들 좋아해. 밀면도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돼지국밥은 돼지 냄새 나지 않아? 돼지국밥은 잡내를 잘 잡아서 대부분 괜찮아.
하지만 가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냄새가 신경 쓰이면 평이 좋은 곳을 찾아가면 돼. 부산엔 유명한 국밥집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부산에 가면 일본으로 수영하러 갈 수 있을까? 부산에서 일본까지 수영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 거리가 멀고 바다가 깊어서 위험해. 대신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배편이 있으니까 배를 이용하면 돼. 제주도는? 제주도도 부산처럼 배로 갈 수 있어. 부산에서 제주행 배편이 있으니까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면 편하게 갈 수 있어.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니까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 있거든? 내가 부산을 가려면 어떤 교통편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익산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KTX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KTX는 약 3시간 30분, 시외버스는 약 3시간 18분 정도 걸려. 버스 요금은 3,500원 정도야. 그래, 고마워. KTX와 시외버스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예산에 맞춰 선택하면 돼. 자, 어떤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넣어볼 텐데요. 네,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같이 봐요. 자, 이 그림을 설명해 줘봐. 네, 그림을 보여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너한테 줬잖아. 화면에 그림이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거야. 지금 그림이 안 보여서 혹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미지를 바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제가,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네, 다른 것도 해보시죠. 준비되셨으면 알려주세요. 불경에서 맨 처음 나온 문장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겠니? 불교 경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장은 서산대사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법을 설하셨다는 구절이야. 불교의 첫 가르침은 고, 집, 멸, 면, 도의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이는 고통의 원인과 그 소멸, 그리고 그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마호메드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마호메드는 여러 가르침에서 사랑과 자비를 강조했어. 그중 대표적인 말은 너희가 믿음을 완성하려면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이야. 이는 이슬람에서 형제애와 연대감을 중요시한다는 뜻이야. 천지 창조의 첫 번째 구절은 무엇인지 알려줘. 천지 창조의 첫 번째 구절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성경에서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야. 네, 수고했어요. 도움이 되어 기분이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앱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또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통편을 이용하면서 가다거나 이렇게 갈 때 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교통편 확인이나 길 이제 찾기, 지도 앱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자, 새로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임명을 한번 해보서 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새 것에서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서 책을 쓰려고 해. 전체 구성을 해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좀 됐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책을 제목은 인생이란 새 것에서 소중한 것이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프롤로그 날가감이 아니라 깊어짐에 대하여 새 것이 전부는 아니다. 시간이 전해주는 가치. 1장은 모든 것은 새로 시작된다. 2장은 익숙함 속에 감춰진 진짜 가치. 세 번째는 시간이 주는 마법. 네 번째, 상처와 흔적이 가르쳐주는 것들. 다섯 번째는 사람도 이렇게 변한다. 6장, 추억이 소중해지는 이유. 7장, 인생은 그렇게 깊어지는 것.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네요. 에필로그로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이제는 2장의 내용을 천자의 분량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쭉 천자의 분량으로 쭉 글을 써주죠.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다시 PC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조금 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었을 텐데, 하고, 나갔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구성해 준 내용과 그리고 2장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량을 더 늘려달라고 하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다시 써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책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더 추가하거나 첨언하거나 삭제시키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책의 내용들을 편집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뭐 AI 활용 준비 단계라든지 뭐 이런 건 넘어가고요. 앞으로 그러면 AI는 어떻게 발전할까 이런 건데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컨트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터미네이터나 또 매트릭스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인간이 AI의 컨트롤을 받아서 종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인해서 죽어가거나 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건 영화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AI보다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AI는 지식만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가 주입을 시켜서 학습을 했는데 인간보다 뛰어난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인간보다 더 빨리 그것을 분석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인간의 영역을 따를 수 없는 게 잠자는 아이를 깨우거나 달걀을 집어서 옮기거나 하는 일들이 아직은 쉽지 않다. 그러한 것들을 풀이를 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 예를 들면 헤어 컬링을 이렇게 해줘 라고 했을 때 만들어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따라오고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일들이 진짜 안 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이 AI를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나의 비즈니스,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냐 하는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것을 AI 기술의 양면성과 미래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논점. 인공지능,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 정의와 본질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를 둘러싼 10가지 핵심 논점을 통해 그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점은 AI의 정의입니다. AI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이는 사회와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의 등장으로 AI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AI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위험이 공존합니다. 다섯 번째, AI의 발전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편향,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그 예입니다. 여섯 번째, AI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각은
AI의 미래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을 형성합니다. 일곱 번째, AI 논쟁은 정치적, 도덕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와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 번째, AI 기술은 권력의 집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아홉 번째, AI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 발전 방향과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인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AI는 인간의 동반자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AI는 혁신과 도전이 공존하는 기술입니다.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10가지 논점을 통해 우리는 AI가 가져올 미래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AI와 함께하는 미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MIT에서 발표한 AI 기술의 양면성과 미래 10가지 논점으로 살펴본 인공지능의 도전과 과제를 미래인재역량개발진흥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영감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AI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까? 또 꼭 AI가 아니라도 사실은 AI죠. 우리가 유튜브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찾으면 그곳에서는 계속 그 내용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내가 특정 이슈에 편향돼서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 또 투명성, 과연 AI가 전달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칫 AI가 전달해 준 것이 모든 것인 양 우리가 착각에 빠지고 그 혼돈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믿어버리는 문제, 가스라이팅 되어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규제와 정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우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오남용하지 않을 방법, AI에서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갖게 되는 때에서 빠져나올 방법, 그다음에 AI가 전해주는 것이 과연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투명성,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AI에 대해서 성공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 또는 공공부문에서, 또 스타트업들에서, 또 중소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발전, 성장을 가질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AI는 산업 혁신과 효율성 향상의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윤리적인 고려하고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기업과 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AI 활용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진행할 세미나에 대해서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금과 같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논문을 분석하는 방법,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 광고용 음악을 만드는 방법, 홍보 영상을 만드는 방법, 또는 소설 쓰는 방법, 내 개인적인 자서전을 쓰는 방법, 또는 내가 글을 써서 작가로 등록을 하고 또 네이버 인물 검색에 나의 정보를 올려서 남들로 하여금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한 회의 참석은 1만 원씩입니다. 근데 그 1만 원씩이 원래는 3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 9월 30일까지는 1만 원씩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PPT 자료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 PPT 자료를 그때그때 한 권당 1만 원씩에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등록하는 방법은 따로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카카오톡 채널 톡에 이렇게 공지를 이미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AI 활용 능력, 또 AI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안 교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유료로 그렇게 하는데 화요일 그대로 네. 시간도 갔습니까? 네, 화요일, 예, 네, 날짜는 뭐 안 좋습니까? 아니면은, 예, 날짜는 안 떴고요. 시간대도 같는 거죠, 시간대. 또 그러지? 네, 시간대가 같은 거죠, 교수님. 또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일정은요. 그러니까 시간대도 이 시간대. 네, 예. 8시. 예, 예. 그리고 아니, 다음 주부터는 예, 9시 정도로 시간 좀 늦춰볼까 생각하기는 하기는 하는데요. 저도 좋습니다. 예, 9시 정도. 예. 그래서 1시간 정도 늦추고, 앞으로 예, 이제 예.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간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수님.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고생하셨어요. 예, 예. 자, 그러면, 교수님, 네, 예전에, 자격증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지금 저번에도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청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신청하라는 말씀을 안 해주셔갖고, 네. 어디서 하면 될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격증 신청 있잖아요. 네. AI 활용 강사가 예, 예, 예. 입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따로 이거 얘기는 안 해주셨고, 신청하는 폼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를 좀 똑같이 알려주세요. 올려놓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오픈 채팅이에요? 아니, 카카오톡 단톡방에다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유료 강의도 지금 올려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카카오톡의 채팅창에 단체톡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도 덧붙여야겠네. 네. 박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 선생님 참,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가 적극적으로 4월 해주셔서. 말에 중간고사 치고요. 5월 초에 들어갈게.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참 강사로 지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그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강의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